두 번째 수업입니다. 빅뱅에 대한 수업, 이론 수업 한번 해볼게요. 자, 페이지는 13페이지입니다. 자, 스펙트럼부터 시작할게요. 왜 그러냐면, 스펙트럼은 어떤 원소를, 우주에 있는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서 스펙트럼을 먼저 배우는 겁니다. 빅뱅 때는 수소와 헬륨을 먼저 만들어냈거든요. 그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스펙트럼이야. 자, 그래서 스펙트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스펙트럼은 일단 기본적으로 연소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이 연소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어떤 원소를 확인하는 건 아니고 그냥 빛의 특징을 설명하려고 넣는 거야. 자, 연소 스펙트럼을 이렇게 햇빛, 자, 빛이 이렇게 왔을 거 아니야. 그죠? 별빛이 오게 되면 빨주노초 파남보 연속적인 게 나오게 되는데 이때 빨강색부터 저기 파란색까지 오잖아요. 그죠? 이때 파란색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강합니다. 에너지가 큼. 대신 에너지가 클 때는 파장이 어떠냐? 파장은 짧아져요. 그래서 거꾸로 갈수록, 즉 빨간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집니다. 됐죠? 그래서 빨간색은 에너지가 약하고 파장이 긴 거고요. 파란색은 에너지가 강하고 파장이 짧아요. 그래서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가 됩니다. 자, 파장은 반비례 에너지. 자, 요 정도 이제 기초적인 것은 좀 알고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우리 이제 시험지는 흑백이니까 칼라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이, 자, 이 스펙트럼이 나오면 오른쪽이 무조건 뭐하다? 오른쪽이 에너지가 높고 대신 파장은 뭐하다? 짧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이런 연소 스펙트럼은 햇빛이나 백열등 같이 고온의 고체가 내보내는 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체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 빛인데 거기까지 시험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좀 줄여가지고 다시 선 스펙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색깔 좀 바꿀게요. 자, 흡수선에가 파란색으로 표시 한번 해볼게. 흡수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출선은 빨간색으로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선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선 스펙트럼은 선이 끊어져 있잖아요. 이 그림 보시면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선이. 그죠? 이렇게 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선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하고, 별표 둘 다 불연속적입니다.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되겠고, 반면에 아까 이야기했던 연속 스펙트럼은 말 그대로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거겠죠. 끊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선 스펙트럼의 특징은 뭐냐면 원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별표 원소를 확인할 수 있다. 원소를 확인할 수 있다. 자, 별빛을 보고 이 별이 어떤 성분으로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가볍게 선 스펙트럼은 어떤 기체에서 만들어지는 거냐? 저온의 기체, 별표. 저온의 기체고 시험에 나옵니다. 보통 저온의 기체 하면 이제 우리가 별빛, 별의 대기 성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도로 나올 때는 이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별의 대기 성분. 자, 별의 대기는 별의 표면보다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온의 기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옆에 그림 하나 좀 그려줄게요. 만약에 뜨거운 별이 있다. 자, 뜨거운 별이 있어요. 이게 별 표면. 그럼 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래 연속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연소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는데 별의 대기는 상대적으로 어떻다고요? 차갑다고요. 자, 이 대기 성분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요. 에너지가 작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별의 성분이 별의 표면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일부를 흡수하겠죠. 에너지의 일부를 흡수하게 됩니다. 자, 흡수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선이 나온다는 이야기야? 흡수선이 나오겠지. 그럼 봐봐. 원래는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갯빛이 하는데 거기에서 에너지 일부를 흡수했으니 여러분 흡수선은 무슨 색깔 나와요? 까만 줄로 나오겠죠. 우리 시험지는 흑백이니까. 됐죠? 그래서 옆에다 좀 쓰시면 흡수선은 별표 검은선이 나와야 됩니다. 검은색 선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기체가 빨간색인데, 자,
얘는 고온의 기체가 내보낼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고온의 기체가 이렇게 에너지를 다 내보내게 될 거야. 그럼 얘가 스스로 갖다가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무슨 빛이 나와요? 색깔이 있는 빛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우리 학교 시험지는 어때요? 흑백이다 그러잖아, 흑백.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선 굵기가, 잠깐만요. 선의 굵기가 너무 두껍다. 이걸로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방출선 스펙트럼은 흰색 선이 나오게 됩니다. 흰색 선이 나오게 되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지는 흑백이다 보니까 흡수선은 까만 줄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방출선은 흰색 선이 나올 것이고, 또 하나 흡수선은 아까 이야기했던 뭐야? 조온의 기체, 차가운 기체 또는 별의 대기 성분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에너지를, 별빛을 흡수하는 것이고, 방출선은 고온의 기체가 자기만의 빛을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방출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 스펙트럼은 물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림 보시고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흡수선은 뭐가 있느냐? 굳이 색깔 좀 바꿔서 설명을 한다면 별빛의 흡수선은 흡수선, 자, 그 다음에 형광등이나 기체의 방전관, 뜨거운 기체, 뜨거운 형광등은 방출선을 내보낸다. 이 종류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한번 했다면, 일단 이제 그 프라우노포선이라고 옆에 나와 있는 것은 나중에 발견된 거거든요. 나중에 발견된 건데, 이 프라우노포선이라는 것은 나중에 프라우노프라는 과학자가 햇빛은 원래 무슨 스펙트럼? 연속인 줄 알았는데, 연속인 줄 알았는데, 이걸 돋보기로 확대하고 봤더니 검은 선이 나온 거야. 검은 선이 무슨 선이었지? 흡수선. 아, 태양도 별이다 보니까 태양도 흡수선이 있다는 걸 확인한 것이 바로 프라우노퍼 선입니다. 그럼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냥 햇빛 나오면 연속 스펙트럼이고 프라우노퍼 선 나오면 흡수선, 이렇게 여러분 나눠주면 돼요. 태양이지만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스펙트럼의 종류를 연속과 선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은 흡수선, 검은색 선, 차가운 기체, 방출선은 흰색 선이고 흰 줄이고, 그 다음에 고온의 기체가 나온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는 이제 약간 이제 고난도인데 원래 화학원에 나오는 거긴 한데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원래 원자핵이라는 것은 이 가운데 빨간색을 좀 해볼게요. 여기 원자핵이 있잖아요. 원자핵이라는 것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해당하는 전자는 어때요? 전자는 너네가 알다시피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죠.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원래 달라붙어 있어야 되잖아. 붙어 있으려고 하겠죠.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전자가 이 핵으로부터 나가려고 하려 그러면은 운동 에너지가 많아져야 되죠. 전자가 운동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밖으로 가겠죠? 밖으로 나가는 거. 전자가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무슨 선이다? 흡수선이 생기는 거다. 그러면 반대로 한번 해봅시다.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잃어버리면 핵한테 끌려가겠죠. 빛 에너지를 방출한다. 아하, 그래? 그럼 이건 에너지가 방출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선이야? 방출선이 되겠죠. 결국은 흡수선과 방출선이라는 것은 전자의 이동으로 생기는 거죠. 자, 전자의 이동으로 흡수선과 방출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참고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시면 좀 지우고 갈게요. 지저분하니까. 자, 그럼 스펙트럼이 알려주는 정보가 뭐가 있느냐 한번 봅시다. 스펙트럼이 알려주는 정보는 원소의 종류는, 자, 이 밑에 있는 그림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원소의 종류는 스펙트럼의 위치와 스펙트럼의 수를 갖다 따져주시면 됩니다. 스펙트럼의 선 스펙트럼이죠. 위치와 개수가 중요하단 말이야. 지금 수소하고 좀 탄소가 있는데 개수가 다르잖아. 위치도 다르고. 이게 원소의 종류를 알려주는 거다. 별표. 요건 약간 고난도인데, 그러면 이 물질의 양 또는 밀도, 이 물질의 양은 뭘로 갖다 나타내냐? 두께입니다. 두께. 또는 그 스펙트럼의 굵기.
굵기나 두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요거 가지고 양을 측정할 수 있다. 또는 밀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약간 고난도지만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밑에 것은 이제 중요한 거. 그렇다면 흡수선이 뭐였어요? 검은 선이죠. 그 다음에 방출선은 무슨 색깔이야? 흰색이라고 그랬죠. 빨간 걸로 한번 해볼게요. 방출선은 흰선. 우리 학교 심지어 흑백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보세요. 같은 수소일 때, 같은 물질일 때 흡수선과 방출선의 위치 개수가 어때요? 자, 같은 물질일 땐, 같은 물질 때 별표. 자, 위치와 개수가 똑같습니다. 같은 물질의 위치와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볼까요? 탄소도 어때요? 위치와 개수가 어때? 똑같죠. 흡수선과 방출선. 자, 그리고 시험에 나올 거니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건 이제 교육과정 바뀌면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바뀌기 전에는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혹시 안 하고 넘어갔는데 시험이 나오면 안 되니까 선생님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좀 짧게 좀 줄여갖고 할게요. 우주론은 지금 현재 팽창우주론 지금 뭘 사용하고 있다? 빅뱅 우주론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예요. 자, 결국은 별표 우주는 뭐 하는 중이다? 우주는 팽창 중입니다. 자, 우주는 팽창 중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걸 베이스로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팽창하는 우주에 대해서 예전에 두 과학자가 싸웠어요. 둘 다 팽창을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우주의 크기 나와 있잖아. 둘 다 우주는 어때요? 팽창 중이에요. 이것도 팽창하고 있고요. 자, 일단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이 사람, 그러니까 과학자 이름 가모프가 빅뱅 우주론, 이게 지금 현재입니다. 이게 핵심이 되겠죠. 가모프의 빅뱅 우주론이 팽창. 호일이라는 사람도 우주는 팽창한다 그랬어요. 호일이라는 사람도 우주는 팽창한다 그랬는데 그걸 이제 정상 우주론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물론 정상 우주론이 졌죠. 현재는 빅뱅이 맞은 거니까. 그러면은 이 두 개 비교 정도만 해주고 갑시다. 여러분 보시면은 빅뱅 우주론은 보세요. 이렇게 팽창할 때 은하의 개수가 똑같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이 질량이 보존되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반면에 정상 우주론은 어때요? 은하가 3개였는데 은하가 엄청나게 많아졌죠. 왜 많아졌느냐? 틀린 말입니다. 일단 틀린 말이긴 한데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이 보기에는 언제나 우주의 모습은 일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주가 팽창한다고 해도 별의 밀도가 줄어들거나 별의 개수가 줄어들어 보이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이 봤을 때는. 그래서 우주는 팽창하는 동안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팽창하는 것만큼 은하의 개수가 늘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본 밤하늘은 항상 별의 개수, 별자리 모습이 일정했기 때문에.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관광한 게 있죠. 우주가 팽창하는 건 138억 년 동안 팽창한 거고 이 사람이 살면서 볼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30년밖에 못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38억 년 동안 팽창한 것을 30년 동안 본다고 해서 변화가 느껴졌을까? 안 느껴졌기 때문에 이걸 이 사람은 생각을 못한 거겠죠. 됐죠? 중요한 건 현재 빅뱅 우주론은 은하의 개수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됩니다. 질량 보존 법칙 돼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은하의 질량, 우주의 질량은 빅뱅 우주론은 질량이 일정해야 돼요. 질량 보존 법칙. 하지만 이 호일이라는 사람이 보는 우주는 은하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무슨 천지 창조도 아니고 계속 창조가 돼야 되죠. 우주의 질량이 증가한다고 본 거야. 물론 틀린 말이야. 자, 그럼 나머지 이제 비교하는 것도 가볍게 한번 보고 할게요. 자, 우주의 밀도, 온도, 광도는 어떻게 될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자, 별의 개수는 똑같은데 빅뱅 우주론 말하는 거야. 별의 개수는 똑같은데 공간이 커지면 그만큼 우주는 어떻게 돼요? 밀도가 감소하게 되겠죠. 헐렁해지겠지. 그 다음에 온도도 어떻게 돼요? 우주가 따뜻한 이유는 별 때문인데 별은 개수가 그대로인데 공간이 커지면 우주의 온도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주의 광도가 이제 밝기거든요. 밝기. 광도는 밝기를 말하는 거야. 밝기도 어때요? 별의 개수는 그대로인데 공간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공간이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밝기, 광도도 감소할 거다. 모두 감소할 거다. 별표. 이렇게 생각을 했다. 반면에 이 호일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우주는 항상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게 일정했어야 돼. 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우주의 밀도도 일정했어야 되고 우주의 온도도 일정해야 되고 우주의 밝기도 일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틀린 말이지만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예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그냥 여러분 참고 자료로 조금 알고만 있으면 좋겠어요. 혹시 또 이걸 낼 수도 있으니까 학교 선생님이. 자,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옆에 허블의 법칙과 적세편이 이거 무슨 말이냐. 요것도 작년에는 좀 냈단 말이야. 올해는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선생님이 좀 이야기를 한번 하고 갈게.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 허블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우주는 팽창한다야. 그러면은 그 말은 그 별 은하끼리는 멀어진다. 멀어진다고 생각한 거야. 그 멀어진다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가 스펙트럼으로 말했을 때 앞에서 스펙트럼 배웠으니까 이게 멀어지는 게 적색편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우주에는 별과 은하는 무조건 멀어져야 된다. 적색편이만 생긴다. 그러니까 편의가 뭔지 이야기하고 가야 되겠죠. 자, 편의라는 것은 자, 스펙트럼 편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적색 편의가 있고 청색 편의가 있습니다. 청색 편의가 있고요. 두 번째 적색 편의가 있는데, 자, 설명할게요. 자, 청색 편이라는 것은 우주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가까워지는 거야. 우주가 가까워지는 거.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적색 편의는 우리가 지금 현재 빅뱅 우주론이죠. 우주가 뭐한다? 점점 멀어진다. 우주가 멀어지고 있다. 적색 편이다. 이것이 이제 빅뱅 우주론입니다. 되겠죠? 멀어지고 그 다음에 점점 빠르게 도망간다. 근데 이것은 우리 통합강 내용은 아니니까 그건 설명은 안 할 거고요. 그냥 멀어지고 있는 걸 적색편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기준편, 자, 파장이란 게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 400이다. 400이라는 파장이 있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관측되는 파장이 자, 뭐 420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기준값에 비해서 관측한 값이 숫자가 어때요? 파장이 더 길죠? 그 말은 그만큼 더 멀어진 거다. 20만큼 멀어진 거예요. 이 정도 느낌으로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파장보다 관측 파장의 숫자가 크게 나올 거다. 그게 적색편이다. 그 정도 느낌으로만 알면 돼요. 근데 안 나올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참고만 하라는 이야기야. 알겠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부터 빅뱅과 우주 초기 원소입니다. 아들들, 자, 부자 딸들, 빅뱅 볼게요. 빅뱅은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입니다. 138억 년 전. 자, 우주가 이렇게 팽창을 합니다. 자, 우주가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면, 자, 빅뱅 우주로는 별의 개수는 그대로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주 온도가 어떻게 돼요? 우주의 온도는 낮아져야지. 이게 핵심이야. 엄청나게 중요하다. 자, 파란색으로 할 걸 그랬나요? 차가워진 거니까 우주의 온도가 떨어진다. 우주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자, 온도와 파장은 반비례니까 이때 빛의 파장은 어떻게 되냐? 빛의 파장은 길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온도와 파장은 반비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주가 뭐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좀 차가워지잖아. 온도가 차가워지면서 여러분 뭔가 물질이 만들어지는 순수가 결정되는데 온도가 차가워지면 점점 뭉치게 되는 거야. 차가우면 잘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뭉치게 되는 거야. 그럼 순서를 한번 해볼게요. 기본 입자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답니다. 이것이 1번.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가 두 번째 만들어졌고요. 동시에 원자 핵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다가 원자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네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는데
그 5번째입니다. 이걸 시간으로 말하면 자 양성자, 중성자, 원자, 핵이 만들어진 건 빅뱅이 발생하고 나서 3분 후입니다. 3분 후에 만들어지고요. 원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안 보이겠네. 빅뱅이 발생하고 38만 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38만 년 후. 그 다음 별과 은하가 만들어진 건 빅뱅이 생기고 무려 4억 년 후가 돼야 돼요. 4에서 5억 년 후.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입자가 커지고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점점 커지는 입자들 생성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세부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순서가 노란색으로 내가 해놨죠. 노란색으로 형광펜 칠해놨죠. 기본 입자, 양성자, 중성자, 원자, 핵, 마지막에 원자. 그죠? 이 순서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본 입자는 쿼크와 전자입니다. 자, 일단은 전자는 너네가 알다시피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1가,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1가의 전기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쿼크는요. 자, 쿼크 정리 들어갑니다. 업쿼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운 쿼크라는 게 있어. 근데 이것들의 전기적 성질도 알아야 돼. 업쿼크는 한 개당 플러스 3분의 2가의 전기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운 쿼크는 한 개당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중요한 건, 자, 가장 첫 번째 만들어진 입자는 별표, 쿼크와 뭘 만들었다? 전자. 여러분, 여기서 전자가 더 중요해. 전자도 기본 입자였다는 거 조심하십시오. 자, 전자도 기본 입자였다. 그다가, 여러분, 3분이 지났을 때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 보시면, 그림 보시면 이 양성자는 기호에 보시면, UUD가 써졌죠. 그 다음에 D가 있잖아. 그죠? 그 말은 양성자는 업쿼크 2개, 다운쿼크 2개. 옆에다 써줄게, 좀 이따가. 양성자가 만들어진 거고, 양성자는 전기가 한 개당 플러스 1가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성자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중성자를 보게 되면 업쿼크 하나에 다운쿼크가 2개 있죠. 이 중성자는 말 그대로 중성이니까 전기가 있다 없다. 전기가 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옆에다 씁니다. 자, 양성자는 2개의 업쿼크에다가 1개의 다운쿼크가 붙어줘요. 이렇게 붙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중성자는 1개의 업쿼크에다가 2개의 다운쿼크가 결합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걸 수학적으로 좀 계산도 좀 간단히 해볼게요. 자, 2개 업쿼크인데 업쿼크가 한 개당 플러스 3분의 1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2 곱하기 3분의 2. 여기에 플러스 다운쿼크는 한 개당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그럼 이거 해주면 얼마가 돼요? 이것은 플러스 1가가 되죠. 그래서 양성전개가 플러스 1가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중성자도 한번 해볼까요? 중성자는 업쿼크가 하나니까 플러스 3분의 2가 하나 있는데 플러스 2개의 다운쿼크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요거 더하면 얼마가 돼요? 여러분 숫자가 0이 되죠. 아, 그래서 중성자는 전기가 0이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다시 한번 양성자는 업쿼크 2개, 다운쿼크 하나. 중성자는 업쿼크 하나에 다운쿼크가 2개고, 양성자는 플러스 1가고 중성자는 전기가 0이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쿼크들이 뭐가 되냐면 세 번째 원자 핵이 됩니다. 자, 원자 핵은 자,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착착착. 빅뱅 때 만들어 온다는, 자, 빅뱅 때는 두 가지만 만듭니다. 뭐하고 뭐냐? 수소하고 헬륨만 만들어요. 되겠죠? 수소하고 헬륨밖에 안 만드니 수소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여기 이제 동위원소란 말은 이게 그냥 원자 번호 이름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름은 똑같은데 종류가 3가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동위원소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동위원소는 우리 통합과학의 개념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원래는 화학원에 나오는 개념이라서 그냥 가볍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갈 거야. 중요한 건 수소가 몇 가지가 있다. 수소가 3가지입니다. 자, 수소가 3가지가 있고요. 헬륨이 몇 가지가 있다. 헬륨이 2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거 그림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다 시험에 나올 거니까. 무조건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것을 내가 옆에서 설명을 좀 할게요. 근데 좀 지우고 설명할 건데. 자, 여러분 포스트잇 있으면 포스트잇 최대한 이용하세요. 내가 좀 지우고 설명할게요. 공간이 좁을 수가 있으니까.
자, 일단은 원자를 표시할 때요. 표시하는 방법 좀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수소가 있어. 근데 원자 번호가 1번이야. 그 다음에 원자량이 1이야.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밑에가 뭐냐면 원자 번호예요. 원자 번호가 뭐냐면은 플러스할 때는 양성자의 개수입니다. 기억하시고 이것은 왼쪽 하단부에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자량을 쓰는 건 뭐냐면 위에다가 쓰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는 원자량이라고 표현해요. 왼쪽에 위에다가 쓰는 게 원자량이다. 그 원자량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플러스할 때는 양성자의 수에다가 전기가 없는 중성자의 수까지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원자를 표시할 땐, 자, 원자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뭐하고 뭘 표시한다? 원자 기호에다가 원자 번호와 원자량을 둘 다 표시해 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라는 걸 갖고 셈이 한번 옆에 있는, 자, 첫 번째 수소 원자의 세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중성수소라는 것은 일반적인 수소를 말합니다. 양성자가 몇 개냐? 한 개예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1번이고 양성자 하나짜리니까 원자량도 얼마야? 1이야. 이렇게 표시하는 거구나. 그럼 중수소는 뭐냐? 양성자 한 개. 왜? 똑같은 수소니까. 근데 원자량이 2개야. 그럼 여기에 중성자가 하나가 붙어줘야 되겠죠. 여기에 중성자가 하나가 딱 붙어주는 거야. 그럼 원자량이 얼마가 돼? 2가 되겠죠. 이게 중수소야. 그럼 삼중수소는 어떻게 될까? 삼중수소도 똑같이 수소니까 원자번호 1이잖아. 근데 원자량이 3이란 말이야. 3중이라는 것은. 그래서 양성자가 한 개가 있는데 중성자가 몇 개가 붙어준다. 중성자가 이렇게 하나, 2개가 더 추가로 붙어주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원자량이 3.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중성수소는 양성자 1개짜리 원자번호 1수소. 중수소는 양성자 1개 똑같이 원자번호 1이니까. 하지만 중성자가 하나가 더 붙어 있어서 원자량이 2. 삼중수소는 원자번호 1수소 그대로인데 중성자가 2개가 더 붙다 보니 원자량이 3짜리인 수소가 된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동위원소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동위원소 관계다. 근데 이제 동위원소란 말은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야.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자, 밑에 이제 헬륨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헬륨은 원자번호 2번이죠. 우리 주기율표는 외우고 있죠.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헬륨은 원자번호가 2번이니까. 자, 봐봐. 헬륨 3이라는 것은 원자량이 3짜리니까 양성자가 2개에 중성자가 하나가 달려있는 거. 중성자가 하나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헬륨 원자번호 2에 원자량은 3짜리인 거고, 헬륨 4는 원자량이 4짜리니까 양성자가 2개에 중성자가 이렇게 2개가 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헬륨 원자번호 2번에 원자번호는 양성자였으니까 여기에 원자량이 얼마? 4짜리.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헬륨도 동위원소 관계로 2가지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빅뱅 때는 이렇게 원자핵 5가지, 그러니까 수소 3가지, 헬륨 2가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이름 맞추기. 가는 뭐야? 지금 까만색이 지금 여기 양성자, 하얀색이 중성자니까 가는 뭐야? 중수소죠. 이거는 수소 1, 2 중수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양성자가 하나가 더 붙었잖아. 여기 양성자 플러스가 하나 붙었죠. 됐죠?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양성자가 2개짜리니까 얘는 지금 플러스 중성자 하나니까 이건 헬륨 2, 3이 되겠죠. 헬륨 3이고요. 여기에 이제 중성자가 하나 더 붙어버리면 뭐가 된다? 요것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양성자 2개에 중성자가 2개 있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헬륨 2,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빈칸 넣기, 이름 맞추기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할게요. 내려가지고. 자, 순서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기본 입자는 쿼크와 전자를 만들었다. 쿼크는 어쿼크, 다운 쿼크가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쿼크들이 뭐야? 여러분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쿼크들이 모여갖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쿼크들이. 자,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어쿼크 2개, 다운 쿼크 하나는 양성자 플러스일 거고요. 중성자는 어쿼크 하나에 다운 쿼크 2개,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원자핵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좀 지우고 설명해야 되는데,
자, 이 원자핵이라는 것은 전자가 아직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조금 원자 갖고 설명을 할게요. 잠깐만요. 자, 이때 이제 원자핵을 보게 되면 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자핵 자체는 무슨 성질을 갖고 있다?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다. 자, 별표. 원자핵은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전자가 없어요. 반면에 밑에 있는 원자 볼게요. 원자는 원자핵에 뭐가 포함되니까? 원자핵에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포함되어 있고 지금 원자핵과 전자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자, 원자의 플러스를 띠는 원자의 핵의 개수와 원자의 개수와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 수가 어떻다? 전자의 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기적으로 별표 중성이 되겠죠. 자,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거고 원자핵은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다는 거. 요것도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돼. 이거 갖고도 문제를 좀 낼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기본 입자,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가 뭐예요? 플러스 성질을 띠는 원자핵을 설명했고 원자핵은 수소 3가지, 헬륨 2가지. 그 다음에 원자를 설명했습니다. 전자가 달라붙어 중성이 되는 원자까지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원자도 당연히 5가지겠죠. 여기 그림은 내가 2가지만 썼지만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원자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좀 키워가지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빅뱅 이후에 배경복사선의 생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배경복사선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자, 배경복사선. 자, 일단 아까 빅뱅이 처음 생긴 게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이라 그랬죠. 자, 그러다가 여러분 양성자나 중성자나 원자핵이 만들어진 이 시점이 몇 분이 지났을 때다? 3분이 지났을 때라 그랬죠. 3분. 자, 그 다음에 원자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원자가 만들어질 때가 몇만 년 후에 38만 년 후입니다. 이 시간 외워야 돼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면은, 자, 밑에 빅뱅으로부터 3분 전후에 뭐가 만들어졌다? 3가지 써보자. 양성자 만들어지죠? 아이고, 자꾸 지워지니. 양성자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원자핵이 만들어지죠. 자, 양성자 한 개는 플러스일 거고요. 중성자는 전기가 0이고요. 원자핵은 플러스 성질이라고 하면 되겠죠. 왜? 수소 있고 헬륨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3분 후에 만들어진 영상.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이제 38만 년 후인데요. 별표. 38만 년 후가 되면 우주 온도가 얼마가 되냐. 우주 온도는 3000켈빈이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원도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때 원자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때 여러분 최초로 빛이 빠져나가 배경복사선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시작을 합니다. 우주의 태초의 빛인 배경복사선이 만들어져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게 38만 년 후다. 너무 중요하다. 이 3가지가. 알겠죠? 이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걸 이제 시간 순서에 따라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 거 이제 그거 갖고 이야기하면, 자, 빅뱅이 일어날 거 아니야. 빅뱅이 일어나고 우주가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는 거고, 이 가운데를 딱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 그림상 가운데 끊어주시면, 자, 체크 한번 해볼게요. 앞에는 원자핵이 있었잖아. 하지만 뒤에는 뭐가 있어? 원자가 있죠. 이때 여러분 그림도 보셔야 됩니다. 원자는 별표 그림 보세요. 원자는 주변에 전자가 빙글빙글 돌아 안 돌아. 이렇게 선이 있죠. 이렇게 선. 이렇게 동그랗게 빙글빙글 도는 전자가요. 빙글빙글 돌고 있는 그림이 나오죠. 이게 원자야. 앞에 있는 원자핵을 보시면 여긴 자, 내가 괜히 또 동그라미 쳐놨네. 여기는 원자핵을 보시면은 주변에 빙글빙글 도는 전자가 없죠. 전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그만 전자들이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조그만 전자들이 별도로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직 분리된 상태죠.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 하지만 여기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되어 있죠. 동그랗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처럼. 요거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뭘 설명할 거냐. 배경복사선을 이야기할 건데. 자, 이때 이 가운데 선이 몇만 년 후라고요? 색깔 좀 바꿀게요.
자, 이때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이때가 여러분, 자, 이때 원자가 만들어진 이 시점이 뭐냐면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 38만 년 후라고요, 이게. 그럼 38만 년 후가 되면 아까 얘기했죠? 몇 켈빈? 아이고. 몇 켈빈을 했죠? 아까 3000 켈빈요. 3000 켈빈 만들어진다 그랬고, 그 다음에 원자가 만들어지고 배경 복사가 시작된다고 얘기했죠? 요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38만 년. 그래서 원자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제 이거에서 이제 좀 추가적인 수업 좀 정리할게요. 앞에 있는 이거 원자핵만 있고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가 우주가 더러워요. 그래서 이게 불투명한 우주가 됩니다. 저희가 불투명한 우주가 되겠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자 이렇게 원자가 만들어지는 우주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는 이것을 별표 시험에 나옵니다. 투명한 우주라고 표현합니다. 자 요걸 조금 내가 좀 다시 좀 정리해 좀 잘 보이게 정리 좀 해줄게요. 그래서 너는 시험에 이 그림은 무조건 시험이 나올 건데 여기 있는 이 그림은 무조건 시험이 나올 건데 이거 비교하는 거 가운데 끊어주면 되고 38만 년 후죠. 자 앞에 있는 건 전자와 원자핵이 분리된 상태에서 여기 빛이 막 튕기잖아. 전자 맞고 튕기고 양성자 맞고 튕기고 전자 맞고 튕기고 이때를 우리가 빛이 묶여있다. 전자나 원자핵이 갇혀있기 때문에 불투명하다. 우주가 더럽다. 불투명한 우주라고 표현합니다. 요거 시험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빛이 빠져나가고 있죠. 깨끗하게. 이게 뭐냐면 배경복사선이고요. 자, 배경복사선이고 이때를 우리는 별표 투명한 우주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다. 자, 밑에 이제 빅뱅의 증거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조금 정리 좀 할게요. 자, 빅뱅의 증거가 나오는데 빅뱅 때 이제 우주 태초에 빅뱅 때 빅뱅의 증거가 나옵니다. 빅뱅의 증거는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나옵니다. 3대1 여기 나와 있죠. 이것이 1번이고요. 두 번째가 우주 배경 복사선이 존재한다. 이것이 2번이 됩니다. 밑에 이제 이것이 여기 2번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에 대한 유도 과정이 자꾸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을 여기 보시면 이거 기본 암기라고 나와 있는데 별표 5개 암기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마저 좀 해볼게요.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스타트인데 이 까만 것이 양성자고요. 그죠? 하얀 것이 중성자니까 몇 개? 개수비가 몇 대면 7대1이죠. 그죠? 까망이가 자, 총 14개가 있고 하양이가 2개 있으니까 14대2니까 약분하면 7대1이 맞죠. 그래서 우주의 기본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7대1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설명할게요. 7대1로 만들어 놓고 나서 뒤에 거 봐봐. 이거 2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를 묶어주면 이것이 되는 거잖아. 이것이 뭐야? 헬륨이잖아. 원자번호 2에 원자량은 4짜리. 이게 몇 개가 돼요? 1개가 되는 거잖아. 그죠? 헬륨 2사가 1개가 되고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이것들은 다 뭐냐? 이거 양성자잖아. 양성자는 플러스가잖아.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별표. 양성자 1개는 뭘 말하냐? 바로 수소 원자번호 1에 원자량 1짜리. 수소 글씨가 자, 수소 원자핵 하나하고 똑같습니다. 수소 원자핵 1개와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양성자 1개는 수소 원자핵 하나다. 아유, 못 알아먹겠다. 그지? 다시 좀 써줘야겠지. 밑에다 쓸까, 이렇게. 양성자 1개는 곧 수소 원자핵 1개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자 봐봐 여기서 이것은 수소 원자핵이 몇 개가 있는 거야. 지금 위에 6개 밑에 6개니까 몇 개? 이것이 12개가 되는 거죠. 그럼 딴 해주시면 뭐가 나와요?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두 번째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 개수비가 12대1 나옵니다. 요것도 여러분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질량비를 갖다 잡을 건데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이게 이제 핵심. 빨간색으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왜 3대1인가 볼게요. 여기 봐봐. 원자량 1짜리 수소가 몇 개? 12개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요거 두 개 합치면 몇 g이야? 12g이잖아. 그죠? 근데 헬륨은 4g짜리가 몇 개니까 하나니까 이거 합치면 얼마가 돼요? 4g이 되겠죠. 그럼 얘들아 12g과 4g이 몇 대 몇이니까 약분하면 3대 1이잖아. 아,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우주 기준 3대 1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대 1. 자, 양성자 중성자비가 7대 1. 수소와 헬륨의 원자의 개수비가 12대 1. 그다음에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 요 세 가지는 여러분이 달달달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기본만 나오느냐? 아니요. 이걸 갖고 만약에 장난치는 응용 문제가 나온다면, 자, 만약에 양성자 대 중성자 수비가 5대 1이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5대 1.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다. 바꿔서 내는 문제도 있냐? 있습니다. 5대 1로 물어보거나 7대 1로 물어보거나 8대 1로 물어보거나 9대 1로 물어보거나 뭐든 다 가능해요. 6대 1도 가능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 해볼게요. 양성자 대 중성자 수가 만약에 5대 1이다. 그럼 여러분이 만들어. 플러스가 5개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중성자가 하나 있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거 한 별 더 곱해줘. 자, 또 5대 1로 한 번 더 해주는 거야. 그래야지 이해가 쉬우니까. 자, 5대 1 맞죠? 그럼 이때 여러분이 질량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뒤에 거 4개를 묶어서 헬륨 몇 개? 아, 이거 헬륨 2사가 하나구나. 그럼 앞에 거는 뭐야? 수소 원자에게니까 수소 원자분호 1에 원자량 일자리가 몇 개다? 8개구나. 그래놓고 여러분 질량비를 다시 계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봐볼까요?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게. 원자량 일자리가 8개니까 묶어서 몇 그램? 8g이 되겠죠. 딴 4g짜리가 한 개 있으니까 몇 g이 돼? 묶어주면 자 4g. 그럼 는 질량비는 몇 대 몇이 나와? 질량비는 2대 1이 나오겠다.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저기 옆에 나와 저기 여기 보면 양성자와 중성자비가 7대 1일 때 질량비는 3대 1이 나왔잖아. 여기는 만약 응용이 갖고 바꿔버렸어. 양성자와 중성자 수비가 5대 1로 바뀌면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그려갖고 보면 질량비가 계산이 돼서 몇 대면 2대 1로 바뀐다. 이런 식으로 바꾸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 근데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비가 5대 1만 나오느냐? 아니요. 6대 1도 낼 수 있고요. 8대 1도 낼 수 있고 9대 1도 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원자의 개수비 해당하는 질량비 이게 응용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할 줄 알면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고난도로 내는 거겠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수소 헬륨의 질량비는 다 설명했으니 두 번째 우주 배경보사선의 발견도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빅뱅이 138억 년 전 우주가 팽창하게 될 거 아니야. 이때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 온도가 몇 켈빈? 3000켈빈. 별표. 이때 뭐가 만들어지고? 원자가 만들어지고 이때 배경 복사가 시작된다 그랬죠. 자, 이때 하나 더 추가합니다. 배경 복사선의 종류는 여러분 별표 가시광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주가 이렇게 팽창을 하잖아. 얘들아, 여기도 써볼까요? 우주가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되면 우주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파장은 어떻게 된다고요? 길어진다 그랬잖아. 파장은 길어진다. 이때 현재가 몇 켈빈? 3켈빈. 또는 같은 말로 2.7 켈빈이라고 해도 됩니다. 같은 말이야. 3켈빈, 2.7 켈빈 똑같다고 생각해. 이때 배경보사선의 종류는 뭐냐? 별표 전파로 바뀐 겁니다. 자, 현재는 배경보사선이 뭐로 나온다? 전파로 나온다는 거야. 38만 년이 지났을 때 배경보사선은 뭐였고? 가시광선이었고 현재의 배경보사선은 전파로 나온다는 겁니다. 온도는 38만 년 후는 3000켈빈이었고 현재는 3켈빈. 1000분의 1로 줄었다는 이야기죠. 여기까지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되겠고 옆에 사이드 조금만 좀 보고 할게요. 복습하는 용도로. 여기 보시면 배경복사선은 자 이게 시간일 테니까 여기가 38만 년 후야. 근데 여기가 이제 현재라고 하면 되겠죠. 38만 년 후의 온도는 몇 켈빈? 3000켈빈. 이때 배경복사선 무슨 광선? 가시광선. 자, 현재는 우주 온도가 몇 켈빈? 3켈빈 또는 2.7 켈빈. 이때 배경복사선보다 전파로 발견된다. 이렇게 오면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온도는 어떻게 되고요? 온도는 낮아지고요. 파장은 어떻게 된다? 길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림 보시면 파장이 어때요? 길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됐죠? 그 다음 밑에 거. 그럼 배경복사선은 누가 관측했냐? 과학자들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좀 어렵게 나오는 학교 나올 수 있으니까 최초의 배경복사선은 펜저스 윌슨이라는 과학자가 발견했습니다. 당연히 최초라는 건 1900년대니까 비교적 현대니까 뭘로 관측했을까? 당연히 전파로 관측했겠죠. 되겠죠? 최초는 전파로 관측했습니다. 전파 망원경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더 정교한 뭐가 나와? 이제 인공위성 가지고 관측을 했다는 이야기야. 그게 뭐 코비 이상이니 WMAP이니 플랑크 이상이니 이런 것이 되겠고, 중요한 건 이렇게 가는 과정에 점점 어떻게 돼요? 정교해지죠. 그래서 점점 선명해집니다. 기술의 발달로 선명해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론을 얻어냈냐? 자, 결론은 우주는 균일하더라, 불균일하더라. 불균일하더라. 우주는 불균일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 선명한 거 보니까 봐봐. 여기는 흐물이한 게 불규칙적으로 퍼져 있죠. 이렇게. 이건 규칙이라고 할 수 없죠. 이건 불규칙한 거잖아. 그냥 우주가 불균일하기 때문에 뭐를 설명할 수 있느냐? 요것 때문에 새로운 별이나 은하가 생성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별과 은하가 생성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우주가 어떻게 발견됐기 때문에 우주가 불균일하기 때문에 새로운 별과 은하가 산생되는 게 설명이 되더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게 어렵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할게요. 자리가 좀 없으니까. 여기다 나 설명할게요. 우주가 만약에 물질이 이렇게 균일하게 있잖아. 균일하게 있으면 어때요? 똑같은 물질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만유인력으로 뭉쳐 안 뭉쳐? 안 뭉치죠. 뭉쳐야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균일하면 안 뭉치랍니다. 뭉치지 못해요. 새로운 별이 생길 수가 없어. 근데 우주가 이렇게 물질이 덩어리가 이렇게 있고 주변에 이렇게 조그만 물질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 있는 이 큰 물질이 자 이게 불균일하다면 이게 큰 물질이 중력이 더 강할 거 아니야. 중력이 큰 놈이 가벼운 걸 잡아먹겠지. 이렇게 잡아당겨서. 그러면 뭉치게 되잖아. 그럼 이 뭉침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져?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새로운 별이 모이면 또 새로운 은하가 생기겠죠. 자, 이것들이 불균일하기 때문에 만들어진다. 이 불균일함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인공위성이 관측한 결과물. 자, 점점 선명해지게 나오잖아요. 선명한 모습을 봤더니 우주가 불균일하게 관측된 거야. 그러니까 우주가 새로 만들어지고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은하가 만들어지는 게 선명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개념적인 것은 빅뱅에 대한 개념은 끝났어요. 고생했습니다.